가세 홍띠 경매로 가세 경매 배우로 낙찰받고 월세 받아 노후 걱정 이제 안녕 홍띠와 함께 허리 손을 누려보세. 안녕하세요, 홍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서울 아파트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수도권의 경매에서는 왜 고가의 낙찰 아파트가 이렇게도 많이 나올까? 오늘도 제가 방금 확인하니까 역시나 시세에 거의 호가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나왔어요. 그 원론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매라는 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좀 묻고 싶어요. 왜 하시느냐? 결론은 하나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수도권 아파트 낙찰 가격을 보시면 정말 뜨악합니다. 아니, 실거주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해는 가요. 어차피 내가 들어가 살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금액을 보면은요, 일단 지금 시세하고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는 아닐 것이고, 그럼 결국에는 장기 투자인데 그 아파트가 가격이 계속 올라갈까? 저는 의문이 조금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서울의 아파트요, 그 단지 수가 2413개 단지가 있어요. 강남이 174개, 서초가 135개, 송파가 129개, 강동이 91, 마포가 108, 용산이 56, 성동이 105인데요. 일단 대략 7개 구에 798개의 단지가 있어요. 서울 전체의 3분의 1 정도 되는데 요 정도 내에 있는, 특히 강남, 서초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송파라고 다 오른 거 아니죠? 성동에 있다고 다 오른 거 아니죠? 강동이라고 해서 아파트 값이 다 오른 거 아니에요. 마포도 마찬가지고 용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전체 25개 구 가운데 아파트 값이 상승한 그 단지가 저는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서울 외곽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는 거는 이유가 뭘까? 앞으로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받는 하나의 유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매라고 하는 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아니 그런데도 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호가에 가까운 근접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서 그 낙찰받은 아파트를 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는지, 투자가 제대로 될 건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조사를 제대로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종잣돈 전부를 탁탁 긁어 모아서 아파트 하나에 입찰을 딱 해놨는데, 그런데 가격이 언제 올라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심상치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잣돈은 그야말로 묶이게 되는 거고요. 더 좋은 물건이 있고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돈이 묶여 있으니까. 2020년이요. 수도권 아파트 공급 물량이 서울에 46,000가구고요. 경기도에 95,000가구가 이제 올해 아파트 가구 수인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파트 경매 물건을 조사하실 때 뭘부터 물어보세요? 시세 조사하러 가시죠? 부동산 도시죠? 그러면 대략 나와 있는 시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물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경매 아파트를 가서 조사하실 때 주민들 30명한테만 무작위로 물어보세요. 이 아파트에 10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셔서 그분들이 30명 중 60%, 18명 이상이 여기 너무 좋아요. 난 앞으로 10년 아니라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대답이 60% 넘어가면 괜찮은 거죠. 그런데 강남에 가서 이 대치동 인근의 아파트에 10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수도권 외곽에 있는 아파트 그 주민들이 답하는 거하고 강남에 있는 분들하고 답하는 거하고는 저는 약간 반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강남이 그렇게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되고 가격대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수요가 밀집되기 때문에 강남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올리기도 해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 20억, 30억 아파트 1, 2억, 3, 4억 떨어졌다고 해도 눈도 끔쩍 안 해요. 2008년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36억, 그런데 지금 올라서 40몇 억, 그 20몇 억까지 떨어졌는데,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아파트를 갖고 돈을 벌려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거주 목적이니까. 서초동 벙커 바로 여기에 그 아파트 30년 넘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 낡은 아파트 주차도 조금 어려워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억, 20억 이상을 호가한다고요. 결국에는 뭐냐면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강남에서는 9억이 넘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수백 대의 경쟁률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강남은 공급에 한계가 있죠? 그러나 경기도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년 5만 가구 이상씩 아파트가 들어서요.
새 아파트가 들어서도 인근의 노후 아파트 가격이 끄떡없는 강남하고요.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가격에 영향을 받는 수도권 외곽의 지역하고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돌아가서 종잣돈을 왕창 털어놓고 수도권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 받아버리면 그 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3억에 낙찰 받아서 80% 대출 받고 종잣돈 6천만 원 모조리 다 쏟아놨어요. 아니 그 아파트가 올라야 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호가대로 낙찰을 받아서 과연 얼마까지 올라야 이걸 팔 수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돈은 묻어두는 게 아니라 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당한 금액의 낙찰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되팔아서 또 되파는 거 금액을 모아서 또 되팔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건당 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사고팔고를 해서 자 단기 매도해서 올해는 무조건 2건만 하겠다. 그래서 3,000만 원 종잣돈을 가지고 2,000만 원 만들어요. 그리고 내년 2021년은 그 5,000만 원 종잣돈 모은 거 가지고 자 더도 말고 3,000만 원 만들자. 2022년에는 8,000만 원 가지고 야 이번엔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1억 5천 만들자. 2023년에는 1억 5천 가지고 3억을 만들자. 그리고 2024년에는 3억을 가지고 5억을 만들기.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저는 5년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성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실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세조사 하지 않고요. 현장에 단 한 번도 나가지 않고 그리고 낙찰받고 수익 내겠다고 하는 분들 뭐 요즘 인터넷이 뭐 발달해가지고 뭐 다 나와 있어. 그렇게 해서 소 뒷걸음질에 낙찰 한두 건 잘 받았다고 해서 그 행운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잔소리만 너무 늘어나서 그런지 뭐 구독자가 많이 늘지 않는 것도 뭐 제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대박 났어요. 이런 막연한 희망은 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얘기들을 저는 전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유튜브에 경매 채널 많아요. 뭐 이 채널 저 채널 보시고요. 또 경매창 여러 권 보시고 경매 강의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노력하지 않는 자한테 저는 수익은 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난 시간이 없어요. 난 바빠요. 아니 그렇게 바쁘고 시간이 없고 조사할 시간도 없는 분이 어떻게 부업으로 경매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조사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입찰을 참여합니까? 그냥 지금 하고 계시는 생업에 더 열심히 종사하는 게 나은 거죠. 정말 경매에 한번 제대로 올인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하는 잔소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로 돈을 버는 게 그렇게 쉽다면 왜 수많은 우리 홍티경매 제자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길거리를 누비면서 힘들게 조사하러 다니면서 욕도 먹고 면박도 당하고 하실까요? 그렇게 힘들게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어 보신 분은 조사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조사하지 않고 입찰하는 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직히 홍티경매 멘트밴 그 평생회원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입찰하기 전에 이제 입찰 물건을 조사한 걸 내역을 가지고 저한테 오시거든요. 그분들을 무조건 낙찰받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면 지금 대략 호가 시세 조사해가지고 근접하게 쓰라고 제가 권해드리겠죠. 남고 안 남고는 나중 일이고요. 얘기하면 되죠. 이거 3년 갖고 계시면은 분명히 오릅니다. 그런데 3년으로 누가 예측을 해요? 예측할 수 있는 예언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걸 예측할 수 있게? 그러면 저도 편하겠죠. 낙찰 하나 받으면 그분들은 또 다음 거를 준비하는 기간이 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편해져요.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가 빈약하다, 넣지 마라, 이 정도 입찰가 너무 높다, 낮춰라, 제가 그렇게 왜 반려하고 돌려보내겠습니까? 돈 벌려고 경매를 하는 건데 돈을 벌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돈을 묻어두고 앉아가지고 오르기만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분들한테 제가 뭐를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인 입찰가를 선정해서 그 입찰가를 쓰는 사람들한테만 입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제가 권해드릴 수 없는 거죠. 귀찮더라도 저는 그분들이 폐찰해서 또 폐찰하고 또 폐찰하고 하더라도 저는 또다 질문하러 오고 또 오고 제가 귀찮아지더라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꼼꼼한 조사, 제대로 된 조사하지 않고 얼마 쓸까요 물어보시면 단호합니다. 이거 입찰하지 마세요. 다시 조사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량 이달 조사표를 갖고 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입찰하라고 권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제가 경매 20년 했어요. 저한테 오시면 무조건 낙찰 받습니다. 절대 고수 홍티입니다. 모르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오시면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저를 찾아오시겠죠. 저는 뭐 좋겠죠.
돈을 버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당장 듣기 좋은 소리, 당장에 먹기 좋은 떡을 보여드려서 낙찰받아서 그 기쁨을 느끼게 해드려도 그 기쁨이 몇 년 가겠어요. 높은 금액에 낙찰받아서 불과 한 달, 두 달, 석 달 현장 가서 조사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그냥 보기 좋게만 말씀드려서 낙찰을 받게 만들어 드린다면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요. 제대로 된 조사하는 거를 전달하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전 입찰하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드릴 겁니다. 경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는 거 좋고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가하고 전문가 아닌 비전문가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건요. 현장을 많이 아는 사람이 전문가죠. 뭐 경기도 쪽에 어느 빌라를 갖고 왔어요. 저한테 뭐 이거 얼마 쓸까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조사해봤어요? 제가? 현장을 나가봤어요? 모르잖아요. 그분이 직접 동네를 3바퀴 4바퀴 돌고 부동산 30개 40군데 돌고 앞집 옆집 밑에 집 다 만나서 아 이 정도 금액이구나 라고 알았다고 하면 그분이 전문가죠. 저보다 많이 아시니까. 조사해온 거를 정말 꼼꼼하게 하셨는지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는 거지, 결정적으로 금액을 쓰는 건 제가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들은 그분이 정확하게 그 입찰가가 나오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동열 우리 투수가 지금 나이가 이제 50, 60이 가까이 되셨겠죠? 근데 그 선동열 감독이 지금 야구를 하면 예전에 그 강속구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런 건 뭐겠습니까? 그동안의 경험이 쌓아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하나하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짚어줄 수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현장 조사한 여러분들보다 제가 당연히 현장을 모르겠죠.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장 조사한 거를 가지고 오실 때 제가 예전에 진짜 내비게이션 없던 시절, 정말 주소만 하나 달랑 가지고 찾으러 다니던 그 시절에 어렵게 조사했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명도를 수백 건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를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면서 요럴 때는 요렇게 한번 해보시고 요럴 땐 요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제가 전달드릴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매를 통해서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고 달려들지 마시고요. 현실을 좀 바라보시고 그리고 물건을 많이 보세요. 당장에 내일 입찰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조사를 꼼꼼히 해서 이 물건을 단기매도 할지 전세를 놓을지 2년을 볼지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조사를 꼼꼼히 해서 입찰가를 정하는 거죠. 꼼꼼히 조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타 입찰가를 딱 정했으면 그 정한 입찰가를 가지고 입찰함에 넣는 겁니다. 법원에 가서. 그 기간이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어요. 길면 어때요? 무조건 낙찰이 목적이 아니니까 수익이 목적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멀리 내다보고 경매하시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